하다가 아무튼 이쪽에 신정동 쪽에 아파트 분양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분양을 받은 이제 딱지를 산 거지. 딱지를 사가지고 이제 25평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고 거기서 그 당시에 1억 한 3천 정도 25평을 구입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집이 한 1억 정도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한 2억 한 2천 정도에 우리가 팔고 이제 10단지 아파트를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옮겨와서 이제 20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때 이제 1억을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에 이제 20평 아파트를 산 거지. 크기는 25평에서 20평으로 줄였지만 오히려 가격은 1억을 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나는 예전에 집을 사면은 그냥 월급 조금씩 띄어서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건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전혀 월급을 가지고 조금씩 떼가지고 저축을 해서 집을 장만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아마 집을 장만하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자기 순수한 돈 가지고 대출 없이 집을 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지. 갑자기 2006년도 11월 그 사이에 한 5, 6개월 사이에 집값이 뛰는데 뭐 3억짜리 아파트가 4억 되고 한 달 지나서 또 4억 5천 또 한 달 지나서 뭐 5억 그러다가 20평짜리 아파트가 6억 가까이 갔었던 거예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집값이 거의 더블이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야 내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밖에는 재테크로서의 어떤 수단으로는 부동산 이상 가는 건 없구나. 거기서 나도 확신이 드는 거다. 저는 도덕적으로 질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투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한 것 같아요. 제도가 그렇게 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분명히 이 상황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것은 분명해. 나도 알고 있다 이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일단 나는 수혜자고 또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또 한이 없이 또 올라가는 거야. 집값은 계속 뛰어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집값이 뛰어주기는 반면에 불안감도 사실은 또 같이 동반을 하는 거야. 불과 5, 6개월에 이 집값이 더블 2배가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상황은 알지만 참 마음이 참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제도고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엔 더 못 산다. 이런 불안감을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원리적으로 맞고 실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가 만든 거거든요. 땅값이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땅 주인, 개별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가 노력해서 정부가 도로, 학교 이런 거 설치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회가 만든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저는 교육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거기엔 반드시 교육 문제가 결부돼 있다.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강남을 하고 목동을 하는지. 강남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제2의 차순위로 목동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 사는 친구가 조금 공부 좀 잘하고 괜찮다 그러면 부천에 오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걸 또 더 높은 것을 생각하면 또 목동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적 환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집값이 뛰고. 대학을 졸업해서 갈 수 있는 직장이 100명이 졸업한다고 하면 괜찮은 직장은 50개밖에 없고 한 40개는 비정규직이고 10명은 아예 갈 수도 없다. 지금 사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를 부모들도 알고 있죠.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그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굉장히 화가 나고 내가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분을 삼키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엔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한 100명이 졸업하는데 한 7, 80명, 8, 90명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교육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괜찮은 직장들이 이렇게 실업 문제가 이렇게 생기느냐? 토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기인하고 있다. 땅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집값도 낮아지고,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손쉽게 창업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집값이 낮아지니까 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기업은 더 많이 투자해서 또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게 진정한 시장주의가 아니냐.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많이 환수하면 환수할수록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시장 경제가 활기차게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만하고 덴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적 개념을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헌법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헌법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로 대만이 경제도 발전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한 국가로 아주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내용도 아주 튼실하고 경제 발전 속도도 빠른 그런 나라가 됐었고요. 덴마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소수 정당으로 남다가 1957년에서 60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집권을 했어요. 그 방향으로 4년 동안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 나타난 걸 보면 국제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실업자들이 거의 안 생겨나고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 파업,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약해 보면은 그 정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훨씬 효율적이고 공평한 사회가 됐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굉장히 고통받는 사회가 됐고 그런 경향성은 뚜렷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각 도시에도 부분적으로 실현한 사례가 있고 미국에는 또 사람들이 직접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걸 실험해 본 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 당연히 그는 뭐 부동산 투자 더 나쁜 말로는 투기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거예요. 이제는 조금 저렇게 수정이 되거나 좀 바뀌지 않을까. 아직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도 사실 속으로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런 상황적인 것들은 반복되는 거 아닐까. 토지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이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데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 정의, 땅 문제를, 토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각계약진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